천하의 This 모든 is a 것을 feast 맛볼 수 fit for a 있었을 것 king. 같은 단 한 사람, 바로 조선의 왕이죠. 전국 8도에서 올라온 최고급 식재료로 차려진 12첩 반상은 왕의 절대 권력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믿기 힘드시겠지만 역설적이게도 왕이기에 절대로 입에 댈 수 없었던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고기 반찬부터 특정 과일까지 이 음식들이 금지된 데에는 정말 충격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죠.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왕의 수라상에 오를 수 없었던 첫 번째 음식. 놀랍게도 화려한 고기 반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왕이라면 매일같이 산의 진미를 즐겼을 거라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왕 스스로 고기를 끊고 반찬 수를 줄여야만 했던 순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바로 감선과 소선이라 불리는 왕의 특별한 식사법 때문이었죠.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었던 조선에서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는 백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유교 국가에서 재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어요. 이건 바로 왕의 덕이 부족하다는 하늘의 꾸짖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어찌 나 혼자 기름진 음식을 먹겠는가? 이것이 바로 감선의 시작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들거나 끔찍한 역병이 돌거나 심지어 해성 같은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면 왕은 가장 먼저 자신의 밥상부터 줄였습니다. 12가지가 넘던 반찬의 가지수를 서너 가지로 대폭 줄이고 특히 소선을 할 때는 아예 고기 반찬을 상에서 치우고 채소 위주의 소박한 식사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을 줄이는 걸 넘어 모든 것이 짐의 탓이니 나부터 벌을 받겠다는 강력한 자기반성이자 백성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처절한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조선 왕 조실록에는 수많은 왕이 감선과 소선을 행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 역시 극심한 가뭄이 들자 고기 반찬을 물리며 하늘의 기우제를 지냈고 최장수 왕이었던 영조는 재위기간 내내 잦은 감선을 통해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죠. 그들에게 밥상은 더 이상 개인의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향한 위로이자 하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한 제물이었고 왕의 통치 정당성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무대였던 셈입니다. 왕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했기 때문에 금지된 더욱 섬뜩한 음식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금지된 음식은 바로 게장과 생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겐 밥도둑으로 사랑받는 조합이지만 조선 궁궐에서는 왕을 시해할 수 있는 무서운 독약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섬뜩한 이야기의 중심에는 조선 제20대 왕 경종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죠. 숙종과 희빈 장씨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치열한 당쟁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경종. 그는 병약한 몸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곁에는 이복 동생인 연인군, 즉 훗날의 영조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계는 경종을 지지하는 소론과 연인군을 지지하는 노론으로 나뉘어 피 튀기는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죠. 그러던 1724년 8월 경종은 갑자기 극심한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경종은 며칠간 알아놓은 상태에서 게장과 생감을 먹었고 그 직후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닷새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사건이 바로 조선 역사를 뒤흔든 경종 독살설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의관들은 게장과 생감을 올린 것을 두고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의학 고서인 본초 강목에는 찬 성질의 게와 감을 함께 먹으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종처럼 소화기가 약한 사람에겐 이 조합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였죠. 독살설의 화살은 자연스레 당시 왕세제였던 영조에게 향했습니다. 그가 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상극인 음식을 올렸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영조가 직접 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이 의혹은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정치적 족쇄가 되었죠. 훗날 한 죄인이 영조 앞에서 신은 경종께서 돌아가신 후로
게장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외치자 영조가 분노와 원통함에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은 이 사건이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실은 역사 속에 묻혔지만 이 사건 이후 게장과 생감은 공식적인 금지령은 아니었지만 왕의 안위를 위해 절대 함께 올려서는 안 될 강력한 금기 음식이 되었습니다. 김이상궁이 먼저 맛을 보는 절차가 있었지만 이처럼 즉각적인 독이 아니라 몸을 서서히 해치는 방식의 위협은 막기가 더 어려웠기 때문이죠. 경종의 죽음은 왕의 밥상이 언제든 암살의 무대가 될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공간이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마지막 금지된 음식은 바로 백성의 피눈물을 짜내야만 얻을 수 있는 지나치게 귀하고 잔혹한 진상품들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이런 음식이 금지 목록에 오른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국의 귀한 특산물을 받는 건 왕의 당연한 권리였죠. 문제는 그 도를 넘어섰을 때였습니다. 이 탐욕의 금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선 최악의 폭군으로 불리는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은 상상을 초월하는 식탐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진상품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상천외하고 잔혹하기까지 한 음식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사슴의 태아인 녹태, 곰의 발바닥 요리인 웅장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역이었습니다. 곰 발바닥 하나를 얻기 위해 사냥꾼들은 목숨을 걸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야 했고 녹태를 얻으려면 임신한 암사슴을 잡아야만 했죠. 연산군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주의 특산물인 귤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귤나무가 상하거나 진상된 귤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관리는 물론 귤나무 주인까지 벌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귤을 운반하는 과정에 작은 흠집이라도 생길까봐 아이들에게 한 손에 하나씩만 들고 뛰어서 운반하게 했다는 끔찍한 일화도 전해집니다. 이런 요구는 진상품을 바쳐야 하는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진상품을 마련하느라 가산을 탕진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연산군의 식탁이 화려해질수록 백성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성군들에게 수라상이 백성을 생각하는 정치의 공간이었다면 연산군에게 수라상은 오직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무대였습니다. 백성의 고통 위에 차려진 식탁은 그 자체로 왕도 정치의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법으로 정해진 금지품이 아니라 왕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에 의해 금지된 탐욕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군주가 백성의 눈물로 배를 채우는 순간 그는 이미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왕의 밥상에 담긴 정치, 암투, 그리고 철학.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왕의 수라상에 오를 수 없었던 이 세 가지 금기 음식 중 어떤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화려한 고기 반찬, 게장과 생감, 그리고 백성의 고혈을 짜낸 진상품. 오늘 우리는 왕의 수라상에 결코 오를 수 없었던 세 가지 음식을 통해 조선시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재해 앞에 백성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스스로 고기를 끊었던 정치적 금기, 한순간에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독살의 위협 때문에 배제되어야 했던 안전상의 금기, 그리고 백성의 삶을 파괴하는 군주의 탐욕을 상징했던 윤리적 금기까지. 이처럼 왕의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왕의 철학을 보여주는 연설대였고 정적들의 칼날이 숨겨진 전쟁터였으며 한 나라의 안녕과 도덕성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어쩌면 왕이 무엇을 먹었는지보다 무엇을 먹지 못했는지를 통해 우리는 그 시대의 아픔과 진정한 리더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미식 탐험대였습니다.